105페이지 박완서 해산바가지 보도록 합니다. 등장인물 누구 나와요? 남편, 그리고 나,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언급만 되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과거 해상 속에 등장을 하고요. 시점은 어떻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겪은 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찾으셔도 돼요. 어떤 부분이 발췌되느냐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찾잖아, 발췌가 되잖아. 그럼 1인칭 관찰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발췌 부분은 내가 중심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이고, 갈등 관계는 어떤 갈등 관계 있어요? 나의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 중심으로 나와 있네요. 내가 마음속으로 갈등을 해. 나의 내적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시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문제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근데 해소되죠. 여기 결말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는 걸로 결론이 나. 근데 내가 그런 내적 갈등을 겪다가 갈등을 해소하는 원인이 되는 계기가 하나가 있죠? 어떤 계기가 있어요? 내가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원인,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해산바가지. 시어머니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과거 회상을 통해 시어머니와의 그런 모습, 시어머니의 그러면은 잠깐, 시어머니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시어머니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는 모습 때문에. 사실 시어머니가 늙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을 하다 보니까 막 내가 신경안정제를 먹을 정도로 내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며느리인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노쇠하신 몸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모신다는 건, 너네는 이 작품을 봤을 때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시대가 좀 예전이라는 거. 요즘이면 당연히 아팠을 때 시설에 모시는 건 당연하잖아. 더 케어를 다 잘 받을 수가 있고 전문적인 그런 관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시설에 모신다, 나이가 드셨다고 시설에 모신다는 거는 약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안 하는 걸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다시 말해서 약간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과거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시어머니는 모든 생명을 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문제로 내적 갈등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그런 생명에 대한 평등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 또한 그걸 실행하게 되는 거죠. 주제 뭐라고 할래요? 생명의 고귀함과 생명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생명의 소중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서술상의 특징은 회상 나와 있어요. 내가 첫애를 뵀을 때부터 이제 과거 회상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묘사 어디 있어요? 색색까지 그거 어디 있니? 초가지붕 위에 여기? 더 위에? 더 위에 어디 있지? 찾았어요.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색색까지 꽃이 오색의 나비떼처럼 하늘댔다. 이런 부분에서 배경 묘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묘사 한 부분 더 있죠. 초가지붕 위에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부분도 묘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박이라는 소재가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소재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해산바가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산바가지를 준비해 주시던 모습을 떠오르게 되니까요. 상징적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요약적 제시도 나와 있어요. 그 이후의 일들.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 후의 사건, 그 후의 일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양 묘사도 나와 있죠. 그분이 임종 때의 모습을 보면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부분에서 외양 묘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걱정되니까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아내의 의견대로 암자에, 그러니까 시설에 모시려고 하는데 갈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윗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허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있는 게 보였다 라고 되어 있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가. 왜? 어머니를 시설에 모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 당시 사람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겠지. 버릴 생각을 하니까 진땀이 나서 아주 땀에 와이셔츠가 젖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을 돌려먹고 내려가자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땀을 흘리는 남편의 모습과 땀을 흘리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심리가 변화했음을, 이제 내려갈 때는 어떻게 안도와 상쾌함과 약간 그런 감정을 느꼈겠죠. 그런 것도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여 특정 인물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한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고요.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나가 구멍가게를 다녀온 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증세가 점차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내용만 제대로 읽어도 확인할 수가 있죠. 시어머니가 호전됐어요? 호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졌어. 왜? 나는 왜 좀 괜찮아졌어요? 여기서 나는 효부인적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진짜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과 존경이 있잖아. 그런 마음을 되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기억.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론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가부장제가 위축된 현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남편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 나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부장제가 위축된 현실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거예요, 남편이? 가부장제가 위축되었다는 건 뭐예요? 가부장제는 남편의 말이 곧 법인, 그런 집안을 가부장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무시당했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를 암자에 모시는 게 합의가 된 상황인데, 다만 남편 입장에선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거기에 모셔야 되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낭패스러워도 나도 좀 어때? 불편한 심정을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부장제가 위축된 현실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나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있어. 4번, A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나가 B의 상황에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토록 크다는 걸 잊고 우리가 어머니께 배은망덕한 짓을 할 뻔했네요. 이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지록위마가 뭡니까? 서정아, 지록위마가 뭐야? 모르는데 왜 안 찾아져 있어? 모르는 건데 왜 안 찾아? 서진아, 지록위마가 뭐야?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해요? 한자만
풀이 하면 뭐해? 언제 사용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우진아, 지로기마가 뭐야? 너도 여기서 보니까 안 찾은 것 같은데 깨끗해 보이는데 사자성어 찾으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진감래는 당연히 알겠지. 망운지정. 서진아, 망운지정 뭐야? 됐어요. 여기에는 한자성어 다음 시간에 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적어놔야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자성어는요, 나올 때마다 해주세요, 얘들아. 진짜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어느 순간 막 100개, 200개 외울 거야? 미련하게? 그렇게 해봤자 기억이 오래 가지도 않고 하니까 나올 때마다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어휘를 키워나가세요. 망운지정과 지로기마는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예요. 특히 지로기마는 애들이 잘 못 외우는 한자성어라서 문제 많이 출제돼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확인해야 되는 선지나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요.